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해서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7월 26일에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자, 이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코로나19 관련된 패키지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저희가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르는 그것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5차 재난지원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차 추경 예산안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5차 재난지원금은 이 2차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차 추경 예산안은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국회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고요. 그 금액이 35조 가까이 됩니다. 자, 이런 35조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정부는 이제 재난지원금, 국민산생지원금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백신도 구매하고 다양한 코로나 관련된 경제 부흥 정책들을 쓸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정책 중에 하나가 저희가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제 5차 재난지원금을 부르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살펴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퉁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5차 재난지원금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저소득층 추가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과 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 정책도 준비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상생소비지원금이라고 해서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차 재난지원금 안에는 크게 세 가지 1번, 2번, 3번의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1번, 2번에는 추가되는 새끼 정책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그리고 저소득층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거는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이들 이제는 알고 계시겠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완화 적용됩니다. 자, 혹시 이거 아직 모르는 분 계시면요, 오른쪽 상단에 제가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영상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클릭해서 이거 보시면 100%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딸려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국민지원금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많은 분들 알고 계신데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10만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 10만원 추가고요. 2021년 8월 이렇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시점에 기초생활수급자이시거나 법정 타상위시거나 한부모 가족 관련해서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은 10만원이 추가로 계좌를 통해서 지급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라는 정책이죠. 자, 이렇게 일반적인 국민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 형태의 정책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소상공인 회복자금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정책은 소상공인,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고요. 자, 희망회복자금이라고 부르면서 크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소상공인 분들 집합 금지 업종이 있고요. 영업 제한 업종이 있고 경영 위기 업종이 있습니다. 자, 먼저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지원 금액이 3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리고 19년 이후에 한 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00에서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년 대비해서 20년의 평균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자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에 따라서 50에서 40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원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집합 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300에서 2천만 원까지 이렇게 회복 자금이 투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관련돼서는 회복 자금뿐만 아니라 손실 보상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방역 조치, 그러니까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서 2021년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와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보상하겠다라는 정책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입니다. 자, 요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원래 내가 평균적으로 요 정도의 금액을 벌었는데 이러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서 내가 손실을 보게 됐다. 즉 사업소득이 감소한 분이 생겼다. 라고 하면은 이 감소분에 대하여 그것을 고려해서 별도의 위원회가 이 정도 감소했으면 이 정도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형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별도의 보상 정책이 하나 더 있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생소비지원금인데 요거 저희들 신용카드 캐시백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뭐 없어지냐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2차 추경안에 남아서 5차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21년 2분기 그러니까 4월, 5월, 6월이 되겠죠? 그때 월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해서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0%를 캐시백 해주겠다 라는 내용인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4, 5, 6월에 내가 쓴 카드 값을 합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평균 금액이 나오겠죠? 자, 예를 들면 내가 50만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한 8월달 정도에 내가 50만원보다 3% 이상이야, 그러니까 50만원보다 15,000원만이라도 더 쓰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10%를 캐시백 해준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4, 5, 6월에 50만원을 썼는데 8월에 55만원을 썼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더 쓴 분에 대해서 10%를 캐시백 해준다 라는 부분인데, 자, 이 10%를 캐시백 받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얼마나 더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개인별로 사용액에 따라서 지급받는 액수가 다르고요. 그리고 월 최대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쓰더라도 월 최대 10만원이기 때문에 뭐 고소득층에게 굉장히 유리한 정책이다 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렇게 상한선을 채우면서 그러한 비판을 조금 벗어나는 정책으로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 일반인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지원금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정책들은 하루빨리 우리 경제를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큰 효과를 봐서 우리 모두가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